서울, 경기 네 채 갖고 계세요. 지역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성동구랑 마포랑 부천, 평택 이렇게 있습니다. 다 좋은 데만 갖고 있구나. 그럼요. 입지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골라야 되니까 처음 투자를 언제 시작하신 거죠? 2018년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했어요. 6년 전 되겠네요. 그래도 불장 조금 초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2018년에는 임장을 다니다 보면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상승기 때 좀 있는 일들이잖아요. 입지적으로 이제 좋다 보니까 공부한 매물들을 가서 못 본 경우도 있었고 2019년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였죠. 처음에 산 거는 어디예요? 성동구를 처음에 샀어요. 성동구를? 2018년이니까 그때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게 매매가가 얼마나 있어요? 그때가 이제 6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세는 지금은 10억 넘어. 그때가 결혼하셨을 때예요? 아니요,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죠. 그때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연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싱글일 때 산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해가지고 그때 매수를 한 거죠. 물론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방향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입지였고 두 번째는 수급이었어요. 수요랑 공급.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하고 어디로 몰리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게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한 2억 중반 정도. 꽤 들었네. 그때 남자친구랑 어떻게 보면 지금 신랑이랑 같이 해가지고 모아서 한 거죠. 그럼 결혼을 몇 년도에 하시고? 결혼은 20년에 했어요. 이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죠. 그럼 거의 지금 6년, 7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아파트를 결혼할 때쯤에 2020년 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되게 운이 좋았다면 좋았던 게 이때 7월 31일 날 이제 임대차 3법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세금 올릴 테니까 집 팔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전부터 계속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계속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매수했던 게 그 전이었어요. 다행히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그때 8%로 올랐는데 저희는 1%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포가 지금 2억이에요, 그죠? 이때는 그럼 투자금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네, 2억 초반. 근데 이제 성동구 아파트 전세금이 좀 올랐어요. 1억 넘게 오르고 재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게 커요. 첫 투자 성공해가지고 전세금 올려받으면. 세 번째가 평택이요. 이건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2021년.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이 평택 아파트가 결혼식을 21년도에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게 심해졌을 때였어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결혼식 50인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도 다 못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축의금을 다 통장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아, 진짜? 저는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로 결혼식을 했고 예물 예단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명품 이런 것도 안 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을 한 거죠. 소비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둘 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되는 스토리, 우리 부토리니까 그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부천은 언제예요? 부천은 이제 22년 하반기 때 그때 그 부천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거의 2억 가까이 싸게 나온 진짜 완전 급급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각각 명의를 활용한 거예요? 네, 명예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약 6, 7년여를 자산적으로 치면 그냥 꽤 돼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뷰티스쿨 구독자분들은 대략 아실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되게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이제 응급실 간호사로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20대 중반, 24살 나이에.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이 하루를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사실 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남달랐네. 근데 재밌었어요. 이 돈이 모아가는 것 자체가 저도 그냥 일반 여자들처럼 소비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소비했을 때 돈을 쓰면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방을 사요. 10만 원짜리 예를 들면 가방이 있어요. 근데 샀는데 그날 딱 택배 받고 한 하루 이틀 좋고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는 나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2018년이 저한테 되게 격변의 해였는데 퇴사를 그때 제가 3번을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 Y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도 보면 방법론적인 부분은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떻게 하면 뭐 100억 자산가가 된다더라, 10억을 번다더라.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만약에 아기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그 목표가 더 확실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되게 감사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어딘가에 막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일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네. 아기가 이제 2돌 아직 안 돼서 23개월 이제 막 뛰어다녀요.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저는 신혼생활을 25만 원짜리 월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원룸 살던 데가 그냥 신혼생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기 성동 뭐 마포를 했는데 신혼집은 평택의 원룸에서 산 거예요. 처음에 둘이 뭐 없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더 애틋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갖춰놓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원룸 살 때 결혼한다 그러니까 위에 부장님들이 너 집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 그냥 지금 있는 원룸방에서 시작하려고요 라고 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상하지. 근데 이제 직장 다닐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이런 거 돈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다 보니까 더 그게 이상했었나 봐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의견이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면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원룸에 실거주 하면서 나머지 시드는 다 서울 아파트, 경기 아파트에 묻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결과적으로 6년 정도 지나서 내채가 됐고 큰 이제 자산 상승을 가져온 거고. 근데 사실 많이 힘들긴 했어요. 많이 울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2020년에 마포 아파트 샀을 때 연말이었어요. 삼성역에 별마당 도서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을 모으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 갑자기 서러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되게 울었어요. 근데 신랑이 MBTI로 치면 약간 T 100%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는 이 정도의 자산이 있고 이러면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안 힘든 사람이 사실 없다. 자수성가하고 내가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하려면 신랑이 원래는 먼저 더 이런 거에 대해 깨어 있었어. 돈을 정말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저도 배운 거죠. 보통 연애할 때는 되게 겉모습에 치중하고 예쁜 거에 치중하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랑 나의 가치관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한 것도 이 사람이 연애할 때도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다 떨어진 운동화에 반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입고 저를 만났는데 지금도 결혼하면서도 사치제라든지 어떤 걸 아무것도 정말 사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롤렉스를 사달라고 한쪽이 또 막 돈 쓰려고 그러고 어디 막 놀러 가려고 그러고 하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딱 맞는 두 분이 만나서. 근데 확실한 건 절대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저는 결혼 상대인 것 같고. 같이 막 임장 가고 그런 데이트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요즘 2030 남자분들이 그런 이상적인 데이트를 바라는데 이렇게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잘 살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인드는 지금 부토리님 부부랑 비슷한 어떤 커플이 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서울, 경기권 다 마찬가지죠. 투자 관련해서 조언해주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이 부채를 줄여서 원리금을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생애 최초 대출도 활용하기가 좋아서 LTV도 80%까지 나오고 그게 실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입지를 좀 퀀텀 점프하기에는 그런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계속 돈을 모아야 되고 모은 돈은 있어야 되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무래도 이번에 전세대출 그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갭 투자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있는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사놓고 내가 당장 입주하진 않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그걸 사놓고 아이가 뭐 생긴다거나 입주하려는 목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이제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뭔가 2억, 3억
돈이 없다면 1억을 모아도 1억 대출 받아도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뭐 예를 들어 비슷하게 모았어요. 부토리님 한 6년 전처럼. 지금도 사는 걸 추천하냐? 그렇죠. 그러면 지역적인 거는 지역이라는 거는 투자 관점이 있고 실거주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거주 관점은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기본적으로 저는 입지를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교통, 뭐 학군, 환경, 일자리, 호재 종합적인 거를 다 판단을 해서 저는 약간 점수화를 시키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분석을 하고 내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봐야 돼요. 일단 그 신혼부부라면 돈 관리를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돈 관리를 같이 하는데 돈을 한쪽으로 저는 이체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부간에 이제 증여세가 6억까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10년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이 6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6억이 됐어요. 그럼 원래는 5억 4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겨서 내가 세금을 1억 1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배우자한테 6억을 그대로 증여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게 0원이에요. 세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2년은 이걸 모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10년, 20년 단위가 되면 커지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여로 볼 수 있다. 통장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부투스쿨 구독자분들도 다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뉴스라던가 기사에서라던가 하락한다. 지금 또 다시 집값 조정 올 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둔촌주공도 분양가가 13억이었지만 24억에 거래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을 하고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되게 어렵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2억이 있다 그랬을 때 가용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순위를 매긴 다음에 한 3, 4개 정도 계속 그거를 봐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당장 강남 아파트 몇십억 아파트는 못 사지만 계속 보는 이유가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공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몇 번씩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일단 저는 그 마음에 맞는 두 분이 만났던 게 결정적이었다. 도리님 혼자 싱글로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남편분도 제가 뵙진 못했지만 마찬가지일 건데 혼자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각자 모은 돈을 잘 뭉쳐서 투자하고 이게 가장 빠른 것 같긴 해요. 신혼부부들은.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감도 얻고 교훈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좋은 재테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많이 어느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기준점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게 잘 된다 그랬을 때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목표가 되게 확실하네? 이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분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둘이 했기 때문에 많이 의지도 됐고 뭐 울어도 혼자 울면 서럽지만 누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의지가 되잖아요.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이 지난 6, 7년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